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찍 나가봐야 해서 별로 잠을 자지 못했는데 그런 만큼 짧게만 분석하고 나머진 텔레그램과 네이버에 추후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시다시피 저희들에게만큼은 정말 훌륭한 장이었습니다. 고평가를 받고 있는 S&P 500과 나스닥은 이렇게 하락하였고요.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유가가 무려 5%나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원유 주식들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은 0.5%가량 하락하면서 4,327 위치에 와 주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S&P 500을 대상으로 많은 CTA 포지션이 매수를 할 계획으로 잡혀 있었으나 4,353인 미디엄 스레숄드를 지켜주지 못함에 따라서 CTA의 매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미리 공유 드렸듯이 CTA가 매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라서 골드만삭스의 반응 또한 공유 드렸는데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CTA가 엄청 매도를 많이 한 것은 이렇게 사실이나 이제 여기서 질문은 CTA가 과연 매수를 할 것이며 매수를 한다고 해도 지난번에 매도를 한 것처럼 그렇게 빨리 주워 담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4353이라는 미디움 스레숄드가 깨진 이상 모멘텀 추종 알고리즘 매매 세력인 CTA가 언제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지는 나중에 추후에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그 부분은 제가 골드만 데스크로부터 받게 되면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바로 인폼 드리겠습니다. S&P 500의 차트를 1시간짜리로 보시면은 며칠 동안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여기 이렇게 갭을 채우면서 쌍고점이란 함정을 만들고요. 넥라인이 이렇게 깨지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제가 S&P 500이나 나스닥을 대상으로 바이 더 딥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주가를 서포트하는 근거들인 펀더멘탈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이고 원유를 대상으로 바이 더 딥은 적합하다고 본 이유는 하락한 근거들은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것이며 원유 펀더멘탈은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조심해야 하며 정말 무서운 게 계속 바이 더 딥을 하면 할수록 너무 무거워진 나머지 나중에 펀더멘탈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하락하면은 더 이상 대응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했을 때 돈은 항상 수익률이 높은 곳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S&P 500이 주고 있는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5.4%로 다른 채권에서 나오는 수익률보다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때 주가가 폭락하고 S&P 500의 P 멀티플이 급락하면서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2020년에는 7.5%라는 기대 수익률을 줌으로써 매우 좋았고요. 여기 노란색인 US Corporate High Yield를 제외하고는 주식이 매우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2021년까지 다른 자산 대비해서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채권들의 수익률 또한 이렇게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게 멈추지 않자 결국 이렇게 주식 대비해서 대부분의 채권들이 높은 수익률을 갱신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식 대비해서 국채금리가 계속 오른 이유는 연준 의사들의 발언에 제가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매크로 지표들을 중심적으로 분석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멈추지 않고 일자리는 강하며 다들 경기 침체를 외쳤을 때 혼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2022년 12월 3일 2013년 4월 7일 우리의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결국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서 이 정도 나온 것이지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 침체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반대로 원유에 투자를 하였고요. 원유는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도 저평가인지라 갈 길이 멀었다라고 봅니다. 즉 나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봐서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채권 쪽에서 더 매력적인 기대 수익률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5%라는 불확실성을 비추는 기대 수익률인 S&P 500보다는 확실한 채권 쪽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타임프레임을 길게 늘려서 1998년까지 보시면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채권 대비해서 확실히 떨어진 시기가 바로 여기 1998년대입니다. 이때를 잘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S&P 500보다 월등히 더 높은데요. 국채금리 쪽에서 이렇게 더 좋은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자 모든 이들이 채권을 사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채권은 오르면서 이렇게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돈이 전부 다 채권으로 가자 그 과정에서 S&P 500은 하락을 하기 시작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S&P 500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국채 수익률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함께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지않아 대부분의 국채 수익률들이 S&P 500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여드린 대로 3년과 10년 그리고 30년 채권의 입찰 결과도 모두 다 안 좋았고요.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10년 채권의 입찰 결과가 안 좋았으니 30년도 안 좋을 것이다라고 목요일날 선행 분석을 해드렸고 30년 국채금리에서 3년 국채금리를 뺀 스프레드는 여전히 이렇게 0%에 수렴하지 못했으니 국채금리가 달릴 수 있는 폭은 꽤나 많이 남은 셈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채권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찰 결과 또한 안 좋은 것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0%로 수렴하게 됩니다. 과거도 마찬가지로 0% 아래로 갈 때마다 결국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속보로 저희 멤버십 분들께 제임스 블라드의 의견을 공유드렸는데요. 제임스 블라드가 말하기를 지금 투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나태해졌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금리를 6.5%까지도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분석하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과거부터 했을 때마다 욕을 먹었는데 제가 봐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은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젠 추가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결과치 또한 발표가 되었는데요. First year 기대 인플레이션은 3.8%로 3.2%인 컨센 대비해서 훨씬 높았고요. 5 to 10 year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이 또한 컨센인 2.8%보다 높았습니다. 사실 5년에서 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만 봐도 이미 3.0%인지라 과거 제로금리 때와 같은 황금기로 돌아갈 일은 지금 기준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부터 1년 뒤인 2024년을 바라만 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너무나 높은 수치인지라 정말 주식시장이 기대한 대로 이렇게 연두색이 가리키는 대로 올해 안에 3.2%를 갱신할 수 있을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올해 안에 CPI가 3.2%에 도달하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반영되고 있는 기준이 오르면 올랐지 이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irst year 기대 인플레이션은 3.8%로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2023년 초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달러는 무려 106.67달러인 상태입니다. 달러가 이렇게 강한데 주식시장의 상승장을 이어나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으며 며칠 올랐다고 해서 또는 그냥 4분기 때는 항상 좋았으니까 대세 상승으로 간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달러가 이렇게 높으며 107달러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1,400원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날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잡으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면 달러와 성장주는 서로 반대 흐름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침인 만큼 골드만삭스의 데스크로부터 모닝 매크로라고 해서 기관 내에서 주고받은 의견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도착을 했고요. 지금 제가 나가봐야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과거부터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안 좋은 상태이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제가 오랫동안 분석드렸던 만큼 다들 대비를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